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32세 박미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 특히 중년에 접어든 분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또 고민하시지만 쑥스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땐 혈기왕성하고 말 잘 듣던 소중한 그곳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독립심이 강해졌는지 종종 반응이 없거나 심지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파업을 선언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나쁜 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이 문 뒤에 숨겨진 고통은 사실 50대 이상 남성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다들 파란 알약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기적의 약일까요? 아니면 금단의 약물일까요? 인터넷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죠. 오늘 저 박미숙 박사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 남성들의 성스러운 제품에 대한 모든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추측하고 시도하다가 몸과 마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흔히 파란 알약으로 알려진 비아그라는 정력제도 아니고 쾌감을 높이는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만약 이걸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우는 약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잘못 아신 겁니다. 이것은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평가 후에 사용해야 하는 약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고 잘못 복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안 되는 건가? 신장이 허해졌나? 어디 녹용이나 보양식이라도 사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발기 문제의 대부분은 신호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음경이 발기하는 것은 풍선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유입되어야 하고 그 안에 음경 해면체가 피로 가득 차야 단단하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당연히 피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고 풍선은 완전히 부풀어 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의 학술적 명칭은 제5형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스 억제제입니다. 그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음경 주변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액이 순조롭게 밀려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일 뿐 마치 수문을 열어 물이 들어오게 하는 수문 관리인과 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여러분에게 먼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성적 자극이 있어야만 그 수문 관리인이 일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먹기만 하면 저절로 단단해지는 그런 마법의 약이 아니며 선욕이나 욕망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영화 속 과장된 장면에 속지 마세요. 현재 한국 병원에서 의사들이 흔히 처방하는 유사 약물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마치 자동차처럼 어떤 것은 도심 주행에 적합하고 어떤 것은 장거리 여행에 어울립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테니 차이점을 이해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가장 친숙한 비아그라입니다. 제약업계에 현대자동차 같다고 할 수 있죠. 시장에 가장 먼저 나왔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매우 익숙하죠. 대부분의 발기부전 환자에게 적합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신진대사가 비교적 느리시다면 처음에는 가장 낮은 용량인 25mg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내서 바로 50mg이나 100mg에 도전하지 마세요. 단점이라면 복용 후 일시적인 두통이나 안면 홍조를 경험할 수 있고 일부는 시야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현상을 겪을 수 있지만 보통 금방 사라지니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시알리스입니다. 저 박미숙이 개인적으로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이나 약 시간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좀 더 자유로운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약입니다. 별명이 주말 알약이죠. 왜냐고요? 한 알의 효과가 최대 30여 시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에 한 알 먹으면 토요일, 일요일 내내 여러분에게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흥분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다른 약처럼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없죠.
또 다른 큰 장점은 음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즐긴 직후라도 약효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심장질환 있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 특히 최근 6개월 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으셨다면 절대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세 번째 약은 레비트라입니다. 스포츠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속도입니다. 보통 15분에서 25분이면 효과가 나타나 즉흥적으로 관계를 원하는 커플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교적 최신 약물인 제피드 성분명 아바나필입니다. 앞선 약들의 장점, 즉 속도와 낮은 부작용을 결합한 개량형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비트라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효과가 나타나면서도 음식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심지어 치킨이나 족발 같은 고지방 음식을 먹었더라도 약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식습관에 있어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4명의 든든한 조력자를 소개했으니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약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약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먼저 약효를 100% 발휘하게 만드는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효가 없다고 불평하시는데 사실 절반 이상은 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시간 조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비아그라와 레비트라는 약 30분에서 60분 제피드는 조금 더 빠른 15분에서 30분 시알리스는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은 약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약을 먹자마자 스위치가 켜지는 게 아니란 뜻이죠. 약의 혈중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려면 보통 복용 후 월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비아그라를 드신다면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미리 복용하고 그동안 파트너와 친밀한 교감과 전의를 즐기며 천천히 분위기를 끌어올리라고 권합니다. 약물 농도가 정점에 달했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약 먹고 침대에 누워 TV만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영향입니다. 이것은 특히 비아그라와 레비트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돼지갈비찜이나 스테이크 튀김 같은 고지방 음식이 위장이 비워지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즉, 약이 위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흡수율이 떨어지고 효과 발현 시간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효과도 크게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복용할 계획이라면 생선, 채소, 현미밥 같은 담백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시알리스나 제피드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 약들은 음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는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조금 마시면 긴장이 풀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와인 한 잔이나 맥주 한 병 정도는 분위기를 돋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라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알코올 자체는 중추신경 억제제로 성적 흥분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약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알코올은 전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경으로 가야 할 혈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죠. 결국 약은 동쪽으로, 술은 서쪽으로 힘을 잡아당기는 셈이니 효과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결론은 가벼운 음주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지만 절대 과음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신 상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약을 복용할 때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기대감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번에는 될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묻죠. 그것이 일어설지에 대해 걱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여러분에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행 불안은 우리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투쟁 도피 상태로 만듭니다. 그 효과는 발기에 필요한 이완 상태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처음 몇 번 약을 복용할 때는 성공적인 관계를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파트너와 소통하며 압박감 없는 친밀한 시도로서 서로의 신체적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초점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때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점하게 되고 약의 효과가 비로소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약은 신체적 보조 도구일 뿐 심리적 장벽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몇 번 시도해도 잘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약이 효과가 없거나 내가 이제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다시 오셔서 의사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 사용을 위한 레드라인, 즉 금기사항과 특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므로 매우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엄중한 어조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절대 금기는 바로 질산염 니트라이티스 성분이 포함된 어떤 약이든 복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네 가지 발기부전 치료제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질산염은 협심증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로 혀 밑에 녹여 먹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일부 붙이는 패치 경구약 등이 해당됩니다. 두 약물이 만나면 매우 강력한 상승 효과를 일으켜 전신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단시간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쇼크, 심근경색, 심지어 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의학적 비극입니다. 그러니 진료 시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이력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절대적인 레드라인 외에도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즉, 의사가 신중하게 평가하고 용량을 조절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심각한 심혈관 질환 환자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었거나 불안정성 협심증 중증 신부전 또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수축기 170, 이왕이 110mm 이상, 나 저혈압 50mg 미만 환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약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심장이 성행이라는 신체적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행위 자체는 중강도 운동에 해당하는데 심장 기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파 차단제를 복용 중인 환자입니다. 이 약물은 주로 전립선 비대증이나 고혈압 치료에 사용됩니다. 알파 차단제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앉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실신할 수 있는데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는 두 약의 복용 간격을 최소 4시간 이상 두도록 권고하고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셋째, 심각한 간 신장 질환 환자입니다. 약물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간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약물 대사가 느려져 약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간 신장 기능 수치에 따라 안전한 용량으로 조절해 줄 것입니다. 넷째, 망막색 소변성증과 같은 특수안과 질환 환자입니다. 드물지만 이 계열의 약물이 안구 바닥의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런 유전적 안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네 가지 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 안면홍조, 코막힘, 근육통, 소화불량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약의 작용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경혈관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의 혈관도 약간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 쪽 혈관이 부풀어 두통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대개 일시적이고 경미하며 몸이 적응하면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세상이 파란 필터를 낀 것처럼 보임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나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발기가 통증과 관계없이 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발기증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견디기 힘들다면 혹은 약물 복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경구 약물은 발기부전 치료의 1차 무기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2차, 3차 치료법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습관 개선을 모든 치료의 초석이자 근본 전략으로 여겨야 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 잠시 도와줄 뿐이지만 건강한 신체야말로 장기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자연의 비아그라로 불립니다. 운동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혈관 내피세포가 더 많은 산화질소를 방출하도록 돕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발기를 촉진하는 핵심 화학 물질입니다. 둘째,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좋은 지방, 올리브유, 생선기름 등을 많이 섭취하고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을 줄이는 지중해식 식단은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하여 발기 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의 재래살인자입니다.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하여 발기 기능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넷째, 삼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관리와 체중 조절입니다. 혈압, 혈당, 혈중 지지를 이상적인 범위 내로 유지하고 특히 복부 비만과 같은 과체중을 줄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발기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실천하고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 우리에게는 2차 치료법도 있습니다. 진공압축기는 음압을 이용해 음경으로 혈액을 유입시킨 후 고무링으로 뿌리 부분을 감싸 발기를 유지하는 물리적 장치입니다. 음경해면체 내자가주사법은 약물을 음경해면체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매우 직접적이고 확실합니다. 듣기에는 좀 무섭지만 많은 환자들이 익숙해지면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요도 좌약은 작은 관을 통해 요도 안으로 약물을 삽입하여 국소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또한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저강도 처해 충격파 치료와 같은 새로운 치료 기술도 있습니다. 이는 비침습적 치료로 저강도 충격파를 이용해 음경을 자극하여 혈관 신생과 조직 회복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발기를 할 수 있도록 음경 자체의 혈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유망한 방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효과가 없다면 특히 수술 외상 등으로 신경과 혈관이 완전히 손상된 환자들을 위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용접 3차 치료법,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는 음경 내에 스스로 조절 가능한 보형물을 삽입하여 환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성관계에 충분한 강직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으며 수술적 방법이지만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인생의 마지막 등대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놨는데요. 저 박미숙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발기부전은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혈관 신경, 호르몬 심리,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접근법은 절대 인터넷에서 출처불명의 약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약들은 성분이나 용량이 불확실하여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비뇨의학과 의사를 여러분의 믿음직한 건강 파트너로 삼아 주십시오. 저희는 탐정처럼 여러분과 함께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 습관 개선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가장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발전된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회복하는 것은 단지 쾌락의 문제를 넘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진심으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상 박미숙 박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